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도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 전략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25년도에 금리 인하는 2회 정도? 다만 이제 조금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좀 부담 요인인데 어찌됐든 FOMC도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하락을 주도했었던 M7 종목군들이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테슬라가 5%가 조금 모자르지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줬다. 그럼 결국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박스를 치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8,000대 후반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상승 시도가 좀 나아지겠죠. 아직까지 21선의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당연히 반등이 나와줘야겠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한국 시장은 이번에는 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2700선을 돌파가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이 먼저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3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잘 봐야 되겠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 다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심이 회복이 되겠죠? 투심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 순환매성 흐름들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삼성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즉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보시라는 말씀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서울경제 출연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YC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죠. 어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SLS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삼성 대장이 올라가게 되면 후발주들도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반도체가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제 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SK온에서 일본 닛산 쪽하고 공급 계약을 했어요. 15조 원대 규모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모처럼 만에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SK온 같은 경우는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거는 처음입니다. 좋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아의 EV3가 유럽 쪽에서 판매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배터리, 요 부분들을 사용을 금지하는 요 부분들이 하원을 좀 통과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겁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쪽도 이제 안 좋은 얘기들보다는 이제 서서히 좋은 얘기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4월 달이 되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휴식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재개가 되잖아요. 3월 달부터.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휴식기를 거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챙겨 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조선 쪽이나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이 종목군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하고 단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들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신 그 다음을 이어받을 그런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 쪽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쪽과 LNG 뭐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테마성의 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LNG도 테마죠. LNG 쪽에 있어서 테마 이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관종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뭐 SOS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프론티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팜이에요. 와이팜이 설날 녹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녹화를 했다가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놓쳤는데, 조정을 좀 제법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제법 받은 상황이고, 요 저항 자리 때 부딪히고 나서 좀 받겠죠. 그럼 요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잘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커졌다가 감소가 되면서 조정도 좀 받았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 좀 약하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HLB 쪽은 저는 조금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오늘 뭐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보는 것보다는 뭐 내일 아침에 FDA 심사 결과가 유튜브로 좀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뭐 내일 아침이 변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HLB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쪽 섹터 좀 쉬어갈 수 있다. 그 부분들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일단 4월 달에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거. 반도체,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이쪽 같은 경우는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요. 2월 수출까지도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섹터들은 실적적인 측면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혹은 좀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LNG 쪽도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좀 괜찮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인터라든가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LNG 쪽이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종목군들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그러면 이런 쪽 포스코 계열 쪽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밸브라든가 스틸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스틸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주가가 뭐 갭상승 출발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흐름들, 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싶다라면 하단 자막에 아마 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뭐 네이버 밴드 쪽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관종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